네, 그죠? 셀트리온의 우호적인 기사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사는 그죠? 이후에서 네, 정식 승인, 레키로나 정식 승인한 이후에 그죠? 아무튼 우호적인 기사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로또샘의 원포인트 투자. 지금 들고 있는 셀트리온 주가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 네, 타이틀도 괜찮죠, 그죠?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레키로나 기술력 입증했다. 우려감 해소. 4분기 실적 상승 요인 충분하다. 네. 셀트리온의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레키로나 유럽에서 그죠? 두 번째 정식 허가를 받았죠. 리제네논 부분이랑 지난 11일 EMA 챔프로부터 성인 공고 획득을 했고 그죠? 보통 1, 2개월 정도 걸리는 부분인데 하루 만에 EU에서 EC에서 정식 허가를 해줬습니다. 이는 현 시국을 고려한 이례적인 결정이라 투자자들 지금 관심이 쏠리고 있는 부분인데요. 셀트리온, 레키로나주, 산소 치료가 필요하지 않고 중증 전환 가능성이 높은 성인을 대상으로 정맥 주사 60분, 그죠? EMA에서는 18세 이상 부분입니다. 먼저 정식 허가를 받았던 렘데시비르 효능이 없는 부분이고 WHO에서도 효과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셀트리온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레키로나 공급을 담당하는 헬스케어, 며칠 전부터 그죠? 30여 개국 국가와 공급 협상 진행 중이라는 부분 이야기를 했죠. 근데 이 부분은 그죠? 계속 그냥 협의만 해왔던 부분이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EU랑 EC랑 정식 승인이 됐으니까 협의 속도의 가속화가 붙겠죠. 그리고 더 많은 국가들이 지금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셀트리온 주가 1월 13일 39만 원대에서 지금 18일 기준으로 했네요. 19만 3,500원대. 거의 반토막 난 부분이었습니다. 문제점으로 제시된 부분은 실적, 레키로나 의구심, 3사 합병 및 지분 성계에 대한 고의적인 주가 하락 등 세 가지였습니다. 그죠? 잘 꼽았습니다. 그죠? 문제점으로 실적된 거 실적, 그죠? 실적에 대한 부분은 레키로나 공장 생산 포트폴리오 조정으로 그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되는 부분이고 실적. 레키로나에 대한 의구심, 경구용 나오니까 머크, 화이자 경구용 나오니까 그죠? 팔릴까 그런 의구심이 생긴 부분이죠. 이 부분은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렘시마가 2012년 최초로 바이오시밀러 정식 승인을 받았을 때도 다 그랬습니다. 팔릴까? 근데 지금 유럽에서 거의 50%대 이상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가장 큰 이유는 공매도에 의한 수급이 좋지 않은 것이다. 시장에서 우려감으로 제시한 부분들에 대해 한 가지씩 확인해 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실적에 대한 우려감으로 목표가 하향이 줄을 잇고 있다. 그죠? 하나, 유진 40만 원에서 30만 원, KB도 30만 원에서 28만 원, KTB도 마찬가지고 그죠? 지금 목표가 올린 정권사는 없죠. 3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 자체가 워낙 안 좋았으니까요. 3분기 실적 매출 기준으로 27%, 영업이익 33% 감소했지만 2020년 3분기는 역대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기에 실적 하락은 예상된 부분이다. 아무튼 이 기저효과 쪽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이 포인트 부분도 잘 봤습니다. 그죠? 2020년 3분기가 말 그대로 역대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기저효과, 작년에 매출이 워낙 좋아가지고 최대 워낙 좋았기 때문에 올해 전년비가 안 좋았다. 그래서 기저효과로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번 3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하회한 이유는 테바의 편두통 치료제 아조비가 3분기에서 4분기로 인식이 됐죠. 기존에는 계속 3분기로 잡혀야 됐는데 그죠? 이게 또 큰 이유 부분이고요. 신규로 출시되는 렘시마 SC와 유플라이마는 대대적인 영업 활동이 필요한데 코로나19 장기화로 실적에 큰 도움되는 요소가 지연되고 있다. 그래서 렘시마 SC 쪽에 대한 부분도 그죠? 헬스케어 실적 추이를 보면 조금씩 점유율, 제품 점유율 자체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입찰 시장이 활성화되고 대면 영업을 통해 직접 판매가 가능한 시기가 와야 전문가들은 이 시기를 내년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셀트리온 실적에 대해 우려감만 있는 건 아니다. 렘시마, 트룩시마, 후즈마, 기존 바이오시밀러 세종 매출이 꾸준하고요. 특히 수익성이 높은 트룩시마의 약진은 영업이익률 40%를 넘보게 하고 있습니다. 그죠? 3분기 때 영업이익률 40%대로 재진입했죠.
테바의 아조비 CMO 생산은 지연됐을 뿐 4분기에 반영될 예정이기 때문에 4분기 실적 기대감은 충분하다. 또한 미국 정부와 그죠 코로나 항원 신속진단 키트 디아트러스트 최대 7,400억 정도 부분이었죠. 해서 4분기 때 들어갈 매출액은 예상 한 1,674억 정도로 예상을 하네요. 그래서 4분기에 반영될 예정이다. 이 부분은 그죠. 셀트리온에서 셀트리온 USA로 넘어간 부분인데 실제 이게 팔려야 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그 다 팔릴 가능성은 매우 높은 부분이죠. 지금 미국의 그 코로나 상황을 본다고 하더라도 그죠. 그리고 더불어 지금 이름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며칠 전 제가 영상을 보여드렸죠. 호주에서 진단키트 업체 엘럼일 겁니다. 엘럼이라는 회사의 진단키트가 미 FDA에서 리콜을 해버렸습니다. 리콜한 이유 정확도가 떨어진다. 그러면 엘럼을 대체할 수 있는 부분 충분히 우리 셀트리온 디어트러스트가 가능한 부분이고요. 계약 기간은 내년 9월 16일로 최대 7,400억대 해서 나오네요. 최근 호주 엘럼의 진단 키트가 신뢰성 문제로 미국에서 200만 개 이상 리콜된 점에 따라 반사이익 가능성도 있습니다. 충분하죠. 즉 셀트리온은 기업의 돌발 악재만 발생하지 않는다면 실적이 더 좋아지는 것이 확정된 사항입니다. 시장에서는 돌발 악재 핑계를 대고 있는 겁니다. 레키로나에 대한 우려감을 언급하기도 한다. 생산 라인을 조절해 추가적인 생산을 준비했고 인도네시아에 공급하는 레키로나는 삼바와 CMO 계약을 통해 진행됐다. 이에 레키로나의 양산 준비는 마쳤으나 타사의 경구용 치료제가 있기에 재고가 남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공견들 작업 부분이죠. S사일까요? 아무튼 그죠? 램시마 때도 마찬가지였죠. 램시마 정식 승인 받았을 때 그죠? 하한가 맞았죠. 그러나 이는 이번 유럽 정식 허가를 통해 30개국과 협상이 완료된다면 완벽히 반전을 만들 수 있다. 현재 머크 그죠? 12% 부작용, DNA 돌연변이, 암, 기형 심각한 부작용을 가지고 있죠.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도 그죠? 우리나라 정부 아무튼 멍청한 질병청 중대본 아무튼 심각한 상황이고 화이자의 경구용 치료제 팍스로비드 부작용 20% 일단은 사측에서 제대로 밝히지 않고 있으나 돌연변이 위험은 없다고 하죠. 그죠? 설대호 교수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부작용 20%대를 가지고 있고 그죠? 그리고 에이즈 치료제 리트라비로와 함께 혼합 복용을 해야 됩니다. 에이즈 치료제 리트라비로가 부작용이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의 항체 치료제 경쟁사인 리제네논이나 일라일릴리는 임상 진행 중 안전성 문제로 중단된 적이 있지만 중단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리제네논과 일라일릴리도. 하지만 레키로나는 현재 2만 명 이상 투여 결과에도 100명 중 1명의 알러지 반응 정도를 일으켜 아직까지 가장 안전한 치료제로의 메리트가 있다. 이거는 그죠? EMA 자료에도 있었죠. 렘데시비르, 리제네논, 셀트리온 비교했을 때 가장 부작용이 적은 것이 우리 셀트리온 레키로나주였습니다. 즉 편리함을 추구하면 경구용 치료제를 복용, 안전성을 추구한다면 레키로나가 우선순위가 됩니다. 그죠? 경구용, 편리하기만 할까요? 그죠? 하루에 두 번, 3알, 4알씩 5일 동안 먹어야 되는 부분인데, 마지막으로 3사 합병 후 지분 승계를 위해 고의적으로 낮게 유지할 가능성이 제기돼 소액 주주들이 아무튼 전면에 나서기도 했었죠. 의심도 많이 하고 있고 그죠? 소액주주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분 모으기를 통해 주주 가치 재고를 하지 않으면 지분을 매각하겠다고 주장하는 등 화가 단단히 난 모습이다. 서 회장 시절 공매도와 전쟁 선포했죠. 그제 하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부분이죠. 말 그대로 배신감이 큰 부분입니다. 3사 합병 이슈가 가장 크다고 보고 있는 부분이죠. 지분 모으기 초기에는 참여를 꺼려하던 대주주들도 최근 20만 원까지 흔들기가 나오자 동참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내년 1월 정기 주주총회 안건으로 진행된다면 지금까지 공매도에 의한 과도한 주가 하락이 장기적으로 유지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내년 1월 정기 주주총회인가요? 3월 아닌가요? 제가 3월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이 부분은 조금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3월
3월인데 그죠? 아무튼 이 부분은 조금 팩트 체크 필요한 부분이고요. 이러한 동향을 바탕으로 정권사들 그죠? 목표가는 다 하향은 했지만 매수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에서 목표가 28만 원에서 30만 원 목표가 주로 제시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30-40% 정도의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현재 저평가 구간입니다. 또한 4분기 실적에는 그죠? 말 그대로 실적 향상이 당연히 확신에 찬 부분이고 그죠? 테바의 CMO 부분, 진단 키트에 대한 부분, 해서 그게 반영이 되는 부분이니까 코로나19 시대가 장기화되면 유럽의 정식 허가를 받은 레키로나가 실적을 커버해 줄 것이며 해소된다면 램시마 SC와 매년 1개 이상의 바이오 시밀러가 출시되며 실적을 견인한다. 기업을 평가할 때 가장 쉬운 지표는 실적 성장이며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 중 가장 탄탄하고 꾸준한 실적을 자랑하는 기업은 바로 셀트리온입니다. 주식시장에서 기업 가치는 좋은데 수급으로 주가를 누르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는데 그죠? 지금 우리 수급 부분입니다. 그럴 경우 손절하기 아깝다면 아무 때나 물타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에 호재가 발생하고 반등이 확인될 때 휴식 구간에서 2차 매수를 하는 것이다. 레키로나 유럽 정식 허가로 반등은 시작됐고 지금은 절호의 타이밍이 될 수 있다. 만약 이번 타이밍에 2차 매수를 했다면 비중이 늘어난 것이기 때문에 큰 욕심을 부리지 않고 짧은 반등 정도를 노려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만의 투자 전략, 본인들만의 투자 기준 자체가 필요한 부분이고, 그죠? 주식시장에서 물타기는 우연히 성공할 수 있어서 결국 독이 된다. 네, 맞습니다. 초보 투자들은 물타기와 분할 매수를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명확한 기준을 세우고 내가 원하는 구간에서 2차 매수를 하는 것이 분할 매수입니다. 기업 가치보다는 주가는 저평가되어 있고 실적은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이며 호재까지 발생하는 안정적인 종목이라면 마음의 여유를 갖고 접근할 때 실전 투자로 도전할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셀트리온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 그래서 예시 부분에서 잘 들어줬죠. 아무튼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 그죠? 오릅니다. 그죠? 아무튼 맨 마지막에 글 보셨죠?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호재 기업 가치보다 주가는 저평가되어 있고 실적은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이며 호재까지 발생하는 안정적인 종목이라면 마음의 여유를 갖고 접근할 때 실전 투자로 도전할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라고 다시 이야기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